무슨 계산으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김정일은 이렇게 쏘아놓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우리하고 직접 대화를 하자. 미국과의 대화를 위해서 자기의 입장을 상당히 강화시켜놓고 유리하게 만들어놓고 대화를 하자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렇게 쏘면은 일단 어떻게 되냐면 한국, 미국, 일본이 국제적으로 대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제재를 강화를 하고 지금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확실하게 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납치자 문제, 핵개발 문제, 미사일 문제 이걸 이유로 해가지고 북한과의 그동안의 교류를 거의 다 끊어버렸습니다. 거의 매달 한 번씩 그 니가다 항에 들어오던 만경봉호라는 배도 지금 일본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수출한 그 모시조개 같은 것도 수입 금지를 시켰어요. 조총련에서 북한으로 송금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가장 확실하게 대북 제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되면은 일본, 한국, 미국이 지금 공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만약 노무현 정권 때 있었으면 틀림없이 한국 정부는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 미국, 일본이 서로 티격태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딱 들었으니까 요새 대북 공조가 참 잘 되고 있습니다. 대북 공조가 한국, 미국, 일본이 딱 손을 잡으니까 여기에 중국이나 소련도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됐느냐. 한국이 오히려 북한 편을 드니까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가 같은 편이고 일본, 미국이 반대편이고 해가지고 미국이 굉장히 곤란했어요. 근데 한국이 딱 바뀌어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이 역학관계가 아주 북한한테 불리한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재를 가할 텐데 그 다음 단계에서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제의하면은 미국은 그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북한은 한반도 문제를 북한과 미국이 해결해야 된다. 거기서 남한을 제쳐야 된다. 북한이 한반도의 챔피언이고 북한이 한반도의 주인이다 하는 이런 억지를 부리면서 미국과 담판을 해가지고 평화협정 맺고 주한미군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전략대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아마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김정일 정권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권 자체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 김정일 정권은 계속 뻔한 거짓말을 하고 대남 도발을 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야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돼 있어요. 자전거를 계속 달려야 됩니다. 자전거 다 써버리면 그냥 옆으로 넘어지죠. 북한 체제는 자전거를 계속 돌려야 되는데 그 돌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적화 통일을 한다. 적화 통일을 하기 위해는 미국과 대결을 한다. 해가지고 국민들을 긴장시키면서 참도록 만든 것이죠. 그러나 북한이 시간이 가면 북한한테 하나 유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핵무기를 더 정밀하게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2006년에 핵실험을 했는데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벌써 시간이 3년쯤 흘렀습니다. 아마 그 사이에 북한에서 이 핵기술을 많이 개발했을 것입니다. 개발한다는 것은 뭐냐면 원래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 폭탄은 무게가 한 4톤 됩니다. 엄청 커요. 자동차 트럭 한 대 정도 되죠. 무게가 그렇게 큽니다. 그 무게를 가지고는 전쟁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큰 폭격기에 달고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는데 폭격기를 그 폭격기가 휴전선을 넘어올 수가 없으니까 접수될 거니까 반드시 소형화해야 됩니다.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작게 만들어야 되느냐면 한 500kg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500. 이 소형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북한은 소형화 기술이 현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간이 있으면 이 소형화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미사일에 장착을 한다. 미사일에 장착을 한다. 미사일 기술은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본은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 잘하면은 개포동 2호에다가 붙일 수가 있다면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나 이쪽도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유사시에 남침을 했을 때 미군이 한반도에 정원군을 보내려고 할 때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핵을 쏠 수 있다 하는 이런 공갈을 할 수 있는 전략적 무기를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을 소형화한다고 하면 이 두 개가 결합이 돼가지고 북한이 상당히 남한을 압박할 수 있게 됩니다. 전략적 우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노림수는 뭐냐면 절대로 핵은 포기하지 않고 이 핵무기를 가진 나라로 사실상 대우를 받으려고 합니다. 즉 핵무기 가진 상태에서 이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기정사실화하는 걸 가지고 시간을 계속 끌려고 해요. 지금 이런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 있죠. 이스라엘은 지금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핵폭탄을 적어도 한 400개 이상 갖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랍 국가 누구도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노림수는 자기들이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되겠다.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남북한 관계에서 북한이 상당히 유리해질 뿐만 아니라 통일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주변 국가에서는 한국이 통일을 하면은 북한의 핵 기술을 그냥 인수를 해가지고 한국이 핵무장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통일에 방해할 가능성이 많죠. 특히 일본 같은 나라가. 어쨌든 북한의 미사일 또는 핵 개발은 통일에 별로 이루지 못하다. 하여튼 다음 주가 아주 재밌어졌습니다. 귀추와 주목됩니다. 지난주에 예멘에서 우리 한국 관광객이 4사람 알카에다 테러 자폭 테러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요새 예멘에 관광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멘은 상당히 볼 게 많은 나라입니다. 몇천 년 전, 한 7,000년 전부터 이 문명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굉장히 위험한데, 예멘은 옛날에는 북예멘, 남예멘이 나눠서 싸우다가, 북예멘이 민주공화국이고, 남예멘은 공산국가였는데 싸우다가, 북예멘이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알카에다라는 이 조직의 두목인 빈 라덴도 원래 예멘 사람입니다. 예멘 사람. 이 테러와 굉장히 관계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알카에다, 9.11 사건을 일으킨 알카에다가 한국 사람을 노렸다. 왜 노렸느냐? 그것은 한국이 친미국가죠. 아프가니스탄 같은데, 이라크 같은데 군대를 보내고 있으니까 한국을 자기들 남대로 적성국가로 본다. 이런 생각에서 하는 것인데, 이게 앞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이슬람에는 여러 가지 과격단체가 많아요. 과격단체가 꼽고 있는 이 테러 대상 국가 안에 지금 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 이 지역을 여행을 하실 때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벌써 2007년에 탈레반에 의해서 우리 선교하러 갔던 사람들이 30명 붙잡혀가지고 그중에 2사람이 피살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별로 이게 보도가 안 됐는데 1995년에 이 알카에다 조직원들이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이 아시아에서 출발해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뭐 델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뭐 노스웨스트 이런 등등 비행기를 10대를 동시에 납치하는 계획을 썼어요. 10대. 납치가 아니고 그게 폭탄을 장치하는. 그게 필리핀에서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비밀리에 이 폭탄을 만들었습니다. 폭탄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실험을 한다고 그 폭탄 중에서 아주 작은 폭탄 하나를 필리핀 에어라인에 딱 장착을 해가지고 이 비행기가 나리다로 가고 있었는데 그 비행기 외 의자 밑에 구명보트가 있지 않습니까? 구명보트 안에 폭탄을 딱 장치하고 그 장치한 사람 내려갔어요. 그게 오키나와 근방을 가다가 터졌어요. 그래서 바로 옆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죽고 비행기는 다행히 터지지 않고 오키나와에 비상착륙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들은 실험을 한 거고